국정조사 신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경북 칠곡 성주 고령의 이완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구본무 회장께서 이 공익재단 기금 출연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한류 확산 등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우리 민간에 협조 요청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우리 오늘 모든 회장님들께서 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 외국의 한류 문화가 전파되면 우리 상품이 많이 팔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몽구 회장님, 송경식 회장님, 김성현 회장님, 조양호 회장님께 묻습니다. 이런 기금 출연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그 청와대의 말대로 그런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기꺼이 출연을 하셨는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가나 청탁을 기대하면서 기금 출연을 하셨는지 묻습니다. 예, 정몽구 회장님부터 말씀. 지금 뭐 출연 뭐 하는 데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대로 다각적이죠. 마이크 좀 대주세요. 다각적이죠.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우리가 그 이 기금 내에서 그 필요한 이 이제 그 나이 많이 든 사람이나 또 어떤 그 경제적으로 하지 않는 그거는 자주 그 기금을 하고 그럽니다. 통보를 하고 말이죠.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의 또 이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도 그걸 기금을 해서 또 무슨 그 휴일이나 어떤 그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이런 때에 따라서도 뭐 기금을 또 하고,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우리 기금하는 걸 그 다각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뭐 한 1년이고 2년이고 종합적으로 해서 뭐 복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현 회장님. 네, 간단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기꺼이 정부의 의도에 찬성을 하고 기꺼이 하셨는지, 아니면 무슨 대가나 세무조사를 피하려고 하셨는지. 기꺼이 했습니다. 예, 우리 송경식 회장님. 네,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모두 하니까 저희도 막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그때 제가 평창 조직위원회 때문에 바빴지만 대표이사가 그건 요청을 정경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받았다 해서 다른 기업들이 다 하면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루블 박물관, 올세 뮤지엄, 그다음에 영국의 그레이트 대형 박물관 에도 문화에 대한 것을 수원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몇 분 의원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자리, 취업 문제를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정말 평소에 회장님께 부탁하고 싶었던 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재용 회장께서도 고용 창출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계획, 투자계획도 못 짜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경기가 98년도 IMF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고 경제인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최고치고 특히 청년의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사내 유보금이 많이 쌓였다고 지적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재벌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높아서 한국에 투자를 못하겠다, 노사관계 때문에 못하겠다,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 독일 기업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외국에 투자한 그 3분의 1만
한국으로 다시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 취업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최대 과제는 일자리와 청년의 취업 문제입니다. 그래야 내수 경기가 살고 경기도 활성화됩니다. 대표로 우리 신동민 회장님 저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그룹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올해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작년 비해서 약간 좀 줄어들었지만 내년에는 꼭 예년대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 그룹은 예. 기본적으로 그 80% 정도가 우리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익재단 출연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해서 투자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진영 참고인께 묻습니다.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시켰습니까? 사임하라고 하는 압력이 있었지만 제가 언론에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중간에 그냥 우야무야하고 임기를 마치는 걸로 타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째 결론은 임기는 다 마치고 나오셨다. 네, 맞죠? 맞습니까? 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라고 한 거는 있지만 임기는 다 마치고 퇴임하셨냐고요. 네, 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예? 입당 안 했다고요? 꼭 두 번 물으시는데 총선 정책 공약단 부단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맞는데 입당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입당은 안 하고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정책 공약단으로 활동하셨다. 그렇습니다. 그 입당한 취지 뭐라고 하셨나요? 예, 활동한 배경.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김종인 박사께서 비상대표위원장을 하시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어세 진행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따 간사로부터 의견을 받고 하겠습니다. 자, 간사간 협의에 따라서 신문 중에는 의사 진행 발언과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기로 하고 올 추가 회의 속개하면서 아까 다 발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룰을 지켜서 해주시고, 예. 자, 룰을 지켜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말미에 의사 진행 발언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정몽구 증인 앞으로 마이크 좀 바짝 대시고 이래재단의 선친이신 고 정주영 회장님 기억나시죠? 당연히 선친이시니까. 네, 그친이. 그때 이래재단 50 청문회에 나오셔가지고 네. 과연 그 당시 이래재단에 낸 돈이 자발적으로 낸 거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것이 중요한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선친이신 정주영 회장께서 퉁명스럽게 내라고 하니까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즉 자발적이지 않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정몽구 회장께서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K 미르재단 이 돈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그 내용은 뭐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뭐 방문하셨는지 뭐 일정도 좀 말씀 안 하셨고 말이죠. 공소장에 네. 현대자동차 그룹과 관련해서 KD 코퍼레이션 11억, 플레이그라운드 71억 돈 뜯긴 게 나옵니다. 하여간 그때 돈 당시에 뜯긴 거예요? 아 그건 저는 모르죠. 공소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 공소장에는 세계적인 자동차 그룹인 현대자동차가 네. 대한민국 검찰이 최순실에 대해서 기소한 공소장에 KD 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돈을 뜯기다. 직권남용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돈을 뜯겼다고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창피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건 지금 내가 처음 듣는 얘기고 말이죠. 물론 그것이 사실이 있다 하면 어떤 그 사정이 있어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태원 증인요. 선친 고 최정현 회장 기억나시죠? 네. 저도 어렸을 적에 선경하면 생각나는 게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중고생, 장학사업. 그 대목에서는 우리 최태원 회장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서울구치소가 증인으로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SK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미지는 우리 최태원 회장에 대한, 최태원 증인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고 최정원 회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최태원 회장이 이런 식으로 서울구치소를 가까이 둘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번 의혹과 차치해서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예.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선친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열심히 했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박근혜 대통령의 사랑을 받은 느낌입니다. 사면을 받았습니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중에 한 2년 6개월 정도를 복역 중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광복 70주년 사면입니다. 더군다나 복권까지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SK 경영 1선에 참여하는데도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동행도 하고 대전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두주자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로 약 10여 개 항목 이상의 대한민국 검찰,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검사들에 의해서 공소장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라고 표현했던 거기에 선두주자로 칭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면 이후에는 창조경제 혹은 또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이 저로서는 가능한 한 나라 경제의 보탬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네. 강요와 직권남용에 의해서 삼성이 돈을 뜯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 수십억을 보낸 건 변론으로 치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서 경영권이 승계됐다는 점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래전략실은 법적인 조직은 아니죠.
미래전략실이 뭡니까? 옛날 구조본을 대체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등기상의 혹은 제도적인 상법상의 그런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지배하고 장악합니다. 모든 정보와 모든 자료들이 여기에 보고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2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이 미래전략실, 삼성의 미래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적인 조직이 아닌 이 미래전략실을 통해서 그룹을 전사적으로 지배하실 생각입니까? 회의사가 다 잘 되고 각 계열사들이 다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거고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더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철원, 하천, 양구 인제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황영철 의원입니다. 이재용 증인께 묻겠습니다. 그 미래전략실에서 국내의 정치, 경제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몇 가지 필요한 정보 보고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증인께 전달하시죠. 전달하시죠, 이렇게. 가끔 받고 있습니다. 가끔 받습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정윤의 문건 사건이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그때 정윤의 문건 사건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국가적으로 중대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됩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저희 고객이나 저희 사업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최순실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도 보고가 안 됐습니까? 이건 보고가 됐습니까? 저희 회사가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정윤회 사건이 이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는 삼성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정식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적어도 이런 추측은 해봅니다. 삼성이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죠. 적어도 삼성 정도라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정윤의 문건 사건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이거 보고 못 받았다?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저희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이 높은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듣고자 질문드린 건 아닙니다. 적어도 각종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가? 정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시점에는 이재용 증인은 정윤회와 최순실과의 관계 등등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알게 되었는가 정확히 한번 되짚어 보라고 질문 드렸죠. 예. 점심 식사 끝나면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정확히 언제로 기억됩니까? 의원님 정말 송구스럽지만 정확히 제가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최순실은 대한민국 국정을 농단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서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누렸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 이와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증인이 최순실을 안 시점조차 제대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럼 국민들은 이재용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아닙니다, 의원님. 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자, 이재용 증인이 아주 투명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기업이 어떤 가맹단체의 회장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가맹단체와 관련된 지원을 할 때 가맹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가맹단체에 속해 있는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가맹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은 그렇게 안 했어요. 승마협회를 통하지 않고 최순실 장유라에게 직접 지원한 겁니다. 맞죠? 네. 도대체 이것을 누가 지휘를 했습니까?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에다 지원하지 말고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라는 결정은 누가 내렸을 것 아니에요. 이 잘못된 결정을 누가 내렸다는 겁니까? 기억 안 납니까? 최근에 다 보고를 받았는데 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지원했다고 파악하셨습니까?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 작업을 누가 했습니까? 말씀하세요. 하여튼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지원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이재용 증인, 네. 국민들이 이재용 증인에게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 안 하려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누굴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이재용 증인이 직접 안 했다면 이재용 증인에게 이렇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제가 세부 보고는 정말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이보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이 순간 여기 나왔을 때는 적어도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이 답변만큼은 반드시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국정조사가 이제 하나하나 풀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르쇠를 일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에서 말씀하시고 이 준엄한 국회의장에서는 말씀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말씀하세요. 소상히 진실이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황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